안녕하세요. 오늘은 외국어 학습자라면 현지인과 대화를 나눠라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일본어과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하자 그 당시에 그 삼성 다니는 친척분이셨는데요. 저에게 일본인을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어라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그것이 만약에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라. 그런 참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. 제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죠. 음.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학과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음, 게시판에 공고문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. 홈스테이 할 사람 일본인들을 가정에 머무르게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홈스테이를 위한 그 홈스테이를 하는 여행객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. 그래서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 신청자였다고 해요.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집에서 그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. 일단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주인 아저씨가 제 친구의 아버님이셨거든요. 그때 우리가 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2층 집이 이제 주인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군대를 가서 친구 방이 비어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마음을 먹고 친구 아버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5일 동안 일본인과 함께 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허가를 좀 해주십시오. 그랬더니 마침 그 주인 어르신께서도 자기가 일본어도 좀 구사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참 재미있을 것 같다 하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잖아요. 그래서 음,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주 좀 긴장한 상태로 어떤 얘기를 일본어로 하면 좋을까? 뭐 첫인사 하지메 마시테라든지 뭐 한국어를 할 줄 아느냐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되뇌이면서 공항으로 갔습니다. 예. 서로 이제 사진도 교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안녕하시무니까 하면서 자기 이름을 대면서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한국어를 할 줄 아냐고 물어봤는데 인사말만 할 줄 알지 전혀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저는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일단 뭐 긴장하니까 말이죠. 그 권유할 때 택시를 이제 좀 그만 먹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때. 그래서 권유할 때 택시 탈 때 노조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말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바디랭귀지로 그걸 끝냈습니다. 일단 다 통하긴 통하더라고요. 뭐 말이 안 되면 제스처로도 되고. 그래도 또 그 당시에는 종이사전이었잖아요. 가방 안에다가 한일사전, 일한사전, 한영사전 다 가지고 가서 막히면 사전을 찾아보면서 말을 하고 그러나고 진땀을 뺐습니다. 응암동까지 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응암동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집에 도착해서 어머님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제가 졸지에 이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긴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몇 마디는 잘 하다가 나중에 어머니한테는 일본어로 얘기하고 그 일본인 친구한테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그렇게 뒤죽박죽이 된 적도 있습니다. 그 친구도 얼마나 머리가 아팠던지 우선 한숨 자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아주 나름대로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라인으로 톡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죠. 그 친구도 이제 양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요.
근데 첫날 밤에 이제 주인 아저씨 2층 집에 가서 인사 나누고 그 친구하고 새벽 2시까지인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첫날부터. 아무튼 일본인을 만나니까 뭐 시시콜콜한 얘기가 다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. 콩나물을 먹으면서도 너희 반찬에도 콩나물이 있느냐? 김을 먹으면서도 김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느냐? 음. 너희도 묵찌바라는 놀이를 하느냐?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로 한없이 이어지고요.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친구가 굉장히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닌 친구라서 그랬는지 아주 그 사적인 그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. 일본 사람들이 별로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약간 서양물을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진솔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. 그래서 첫날부터 아주 좀 친해졌죠. 그렇지만 뭐 둘째 날, 셋째 날 정말 그 머리가 아팠습니다.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혼또 혼또 그러는데 전 그 당시에 혼또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. 정말 정말 그러는데 나중에 혼또를 이제 귀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죠. 그랬더니 정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. 또 이제 한밤중에 버스가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데 저기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. 그래서 버스 지나가는 소리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지라레마생 신지라레마생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신지라레마생은 가끔씩 하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못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. 믿겨지지 않는다. 그러니까 그 일본 거리가 굉장히 그 조용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한밤중에 그 당시에 그 150번 신인운수가 밤 11시 반인가 그랬는데 소리를 그 별로 크지도 않은 도로 지나갈 때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나 봅니다.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믿을 수가 없었나 봐요.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는 게. 아무튼간 그 당시에 배웠던 일본어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. 한 3일째 되니까요.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일기를 썼는데 갑자기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일본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. 3일 동안 거의 제가 일본어로만 얘기를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하면서도 갑자기 글을 쓰려는데 일본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일본어로 일기를 쓴 게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. 아주 참 재미있는 추억이었고 저의 일생을 좀 바꿔놓은 계기가 된 사건이었던 것도 같습니다. 5일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. 내가 잘은 못하지만 일본어로 회화가 가능하겠구나. 일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. 뭐 그런 좀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5일째 이제 헤어질 때쯤 되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.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일본에 돌아가면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펜팔을 지속하자.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허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본에 제가 맨 처음에 편지를 쓰는데 한 장을 쓰는데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. 그렇게 힘들더라고요. 장문하는 게. 처음에는 한글로 쓰고 그걸 번역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접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. 4시간 걸리던 게 뭐 점점 2시간, 1시간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1시간에 뭐 2페이지, 3페이지 이렇게 쓸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. 아마 편지를 자주 1년 동안은 꽤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. 편지 왕래를. 그리고 제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할 때 그 친구가 복사를 해서 빨간 볼펜으로 제 그 한자 틀린 거라든지 어법상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을 다 고쳐줬어요. 그러니 뭐 아주 살아있는 일본어 교육이 됐죠. 덕분에 4학년 때 학점 짜기로 유명한 민 교수의 일본어 장문 과목에서 제가 A 학점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었죠. 그 비결은 그 펜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외국어를 잘하려면 외국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
그런 기회를 활용해라.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한 6년 전쯤에 제가 김포 장기동에 살았을 때인데요. 그 당시에 롯데마트에서 집사람과 같이 장보기를 하고 있었어요. 파프리카를 사려고 할 때였는데 뒤에서 일본인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젊은 남녀가 일본어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부부인 줄 알고 말을 걸었죠. 그랬더니 부부는 아니고 남학생이 이제 그 대학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고 그 여자애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놀러 온 친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모처럼 어떻게 일본인을 만났으니까 우리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죠. 집에도 한번 초대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뭐가 이렇게 바빴는지 가끔 톡은 했는데 그 뒤로 자주 보진 못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톡에 그 사람이 이렇게 뜨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봤죠. 잘 지내느냐 했더니 지금은 뭐 중앙대학교 3학년 유학생으로서 일본인은 자기 한 명이라고 하고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. 그래서 당산역에서 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또 자기가 같이 알바했던 알바할 때 알게 된 그 여자 친구하고 같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공릉 닭 한 마리인가 당산역 6번 출구에 원래는 거기가 촌놈 숯불갈비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느 한 몇 개월 전에 공릉 닭 한 마리 집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오히려 그런 백숙 같은 거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서 잘 됐다 싶어서 그 친구한테 괜찮겠느냐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 짧은 영상을 뒤에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본인을 만나라 그 얘기를 하려고 짧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러면 뒤에 영상 한번 보시고요.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일본인 친구와 같이 여기가 원래 촌놈 숯불갈비집으로 또 유명해요. 사람들 되게 많고 맛있었는데 딱 와보니까 공릉 닭 한 마리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맛있네. 먹어보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 입맛에는 순해서 좋을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내가 저기 마이크도 좀 준비해오고 그랬어야 되는데 미처 마이크까지 준비 못했습니다. 어쨌든 짧게라도 한번 나중에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. 유튜브 데뷔. 네. 또 홍대 하카타나카? 本店にある博多中っていう日本料理屋さん、どんな料理屋さんですか？九州料理なんか定食とか定食とか出てきます。で、日本食？はい、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です。留学生とかみんな知ってる。材料は全部日本で輸入してくるんですか？それ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、なんか醤油とか七味とか柚子胡椒とか日本のやつです。わかりました。ありがとう。いい情報ですね。行ってくださいね。今度行ってみます。はい。나는 한국어가 더 편한데 이 친구들은 일본어가 더 편하대요. 日本語がいい。それで日本語で話してもいいんですけどせっかく韓国だから 한국말로 해야지. 내가 양보를 해야지. 한국어로 얘기해봐요. 한국어 자신이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를
일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유튜브로 만들어야 되니까. 근데 이게 내가 오늘 마이크를 안 가져와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